야스쿠니 심사 참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국민묘지 갔더니 야스쿠니 심사에 있는 전범들이 졸개띠 수십 명 쳐 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느냐? 너희들은 과거 정산 안 하고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광복회장 애국지사님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님 전원 나오십시오. 토론 최고위원님, 국회의원님 나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웅 광복회장이십니다. 이무철 애국지사님은 원로회 의장이십니다. 정환진 애국지사님은 광복회 부회장이십니다. 승병일 애국지사님은 광복회 상임 고문이십니다. 이태원 애국지사님은 광복회 상임 고문이십니다. 허연 광복회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염낙원 광복회 시설관리실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른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윤관섭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이해식 대변인을 소개합니다. 광복회에 당대표가 오신다는 최초 날짜가 오신다는 세상이 좀 많이 좋아질 건 아니냐. 이제 광복회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국가 정통성을 중심에서 광복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뜻이 진심으로 자기들이 죽겠다. 여기 야스쿠니 심사 참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국민묘지 갔더니 야스쿠니 심사에 있는 전범들이 졸개띠 수십 명 쳐 있더라. 거기는 왜 참배하느냐? 그리고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쓴 그런 사설을 쓴 신문이 한국에서는 가장 애독하는 신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과거 정산 안 하고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 참 이런 말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일 반민족 인사에 대해서 국민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차스러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광복회에 와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참 많아요. 많은 중에서 사실은 독립운동한 분들이 국방의 의무로, 병역의 의무로 독립운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기를 사거나 무슨 피복을 사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자기 산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는 저는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보훈단체들과는 그 근본 뿌리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도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치의 레지스탕스들과 그 이후에 뭐 국가보훈단체들과는 대우를 틀리게 하거든요. 또 그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택동이나 등석동이나 유석이나 주울레 이런 인사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우랑 교회 군인들의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나 이런 것과 또 그 다음에 남북전쟁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같이 묶어놓고 그것도 끼워놨어요. 중간에 뭐 재향군이네 뭐 해도 끼워놓고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수모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끼워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뿌리가 다르니까 다른 법체계,
또 다른 국가의 권리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기 부차스러운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 보면은 광복회는 이슬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광복회는 이슬만 먹고 살아. 다른 보훈단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6억, 17억 정도 되는데 제일 예를 들면 이북고도민에도 100억이 넘어요. 제1교동포들 이렇게 제일동포 그것도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에 각각 시도지까지 있는데 우리들 봉급들이 보면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막 이러는데,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전지사분 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박정희 정권이 광복회를 만들면서 야,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생기면 안 된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줄 정도로 근근히 살게끔만 해줘라.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는 얘기를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스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께서 그런 역사의식을 공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구체적으로, 모든 정책은 사실 예산으로 반영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광복회가 196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54년이 됐네요. 54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연세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아주 앞으로도 건강하게 유념하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저는 광복회를 여당 대표가 처음 왔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그 건국 100주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3.1절도 그렇고 8.15 행사도 의미 있게 잘 치르려고 좀 정부에서도 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6월은 이제 현충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호국을 그리는 그런 달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당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광복 후에 친일잔재를 청산을 잘 못해서 반민특위가 중간에 무산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반적으로 우리 현대사가 80년대까지는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이제 나라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광복의 의미라든가 애국지사들, 독립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의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100주년의 의미를 살려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네. 사실은 광복회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설립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은 상해임종의 보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상해임종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해임종의 뜻을 받드는 단체가 광복회입니다. 따라서 광복회는 1945년도에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방금 예찬 대표가 말씀하셨던 현도사의 이런 여러 가지 질곡 때문에 65년도에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껏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고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김원웅
이 회장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강복회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민의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서 묵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후예들로 되어 있는 단체가 강복회 아닙니까?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로 되어 있는 단체가 강복회입니다. 따라서 강복회는 대한민국 어떤 단체보다도 어떤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복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으뜸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만든 그게 강복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상해임정의 그 뜻이 현대에 이어지는 그런 행위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 장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김원웅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찬 대표를 모시고 그 일에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네, 제가 좀 정말 죄송합니다. 국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보훈가족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가 야당일 때 보훈단체를 보훈가족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늘 그 당시 지금 야당이지만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 이 보훈 정책을 늘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은 해주지 않은 채 정책 이용만 한 그런 행태에 대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이든지 예산이든지 이거 우리 야당이 그 당시 뒷받침하지 않은 그런 취지로 저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매년 초에 보훈단체장들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또 수시로 우리 정무위원들께서 해당 그 보훈단체 애로사항 직접 듣고 저희들이 그걸 국회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특히 우리 광복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신들이 그냥 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 갖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중. 네, 먼저 존경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복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과 현안들을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들으시고 정책과 예산을 갖다가 국회 쪽에 반영하는데 정책이 속보위원으로서 잘 보좌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강복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강복회 예산이 16억이라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 무죄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복회가 이렇게 취급받아 왔구나 하는 걸 오늘 비로소 알고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바로잡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계셨죠. 저 선배 되시는데 국회에 계실 때 아주 강렬하게 불의에 대항해서 과거에 여당이었죠.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들의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죠. 그래서 저기에 선퇴하시고 지금 강복회장이 되셨는데 아마 강복회를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김원웅 회장님 기대하고.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일 강한 발언을 하신 분인데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너무 우려되는 바는 그동안에 또 세월도 많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보다는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광복회를 뭐라고 그럴까요?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럴까요? 새로운 형태로 좀 탈바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국지사들의 그 가족들, 유족들을 보살피는 일에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고, 강국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거든요. 네, 최고이요. 예, 이 국민의례 할 때 순국선열과 이렇게 안 나갑니까? 네,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 이렇게 나가는데 순국선열들을 모시고 있는 단체가 강복회거든요. 순국선열들의 후예들 또 순국선열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진 게 강복회인데 그 강복회 본래 취지에 맞게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에 앞장서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광복회장 취임해서 김만홍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산이 16억이 돼요. 그래서 월급 150만 원 주기도 힘들다.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들 좀 잘 살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저도 처음 듣네요. 예. 예산이 16억이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좀 공개를 확실하게 해야 제가 지금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 16억에다 여기 임대료 뭐 11억 못해서 26억인데 그건 참 이게 지금 이상하네요. 예, 대한민국은 수백억이라면서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랬는지 겨우 그 월급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벌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서른 의원님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알고 예, 제 아버지가 그 옥고를 치르셨고 대구 사범을 나오셨는데 2년 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문제가 확보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도 되니까 그렇죠. 예산 확보에 좀 예산이 처음 16억이나 들으셨으면 처음 들었습니다. 네, 좀 그거 좀- 지나치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27억인데 여기 임대료가 11억이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그 대한권이 이런 데는 뭐 이권들 가지는 사업들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정말 뭐 재형군인에도 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비교할 바도 아니게 저 강북회는 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죠. 회장님이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잘하셨네요. 아, 이 예.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예. 우리 서른 의원님이 앞장서서 오늘 이제 김원웅 광복부장이 6월 2일 취임해서 오늘이 6월 4일이죠. 4일 날 여당 대표로서는 최초로 예방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당 대표가 광복회를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아까 내가 서른 의원님한테 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16억이다. 대한군인은 500억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고 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순국선열은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순국선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국영령은 6.25 전투나 뭐 월남 이렇게 군대에서 사고 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호국영령이라는데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순국선열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호국영령 틈에 끼어넣기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지금 자유한국당 정권부터 아주 멸시를 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상한 단체들 예산이 100억이 넘는 여기를 16억 줬다. 이 건물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전물을 지어서 광복회 준 게 아니고 명예를 보훈처로 해서 나라 건물이 되어버렸다. 전에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는 광복회 명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광복회 권위를 건물 하나도 없는 광복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약화시켜서 친일 정권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감추려고 해왔다.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은 광복회니 뭐 이런 데 관심 없을 거예요. 오늘 시청도 많이 안 하시고 오는 거 보는데 앞으로는 이 광복회 진짜 촛불 시민이 광복회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고 김원웅 회장은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가고 가서 발언도 하고 10년 이상 넘게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온 분이라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뭐 물론 뭐 호불호는 있고 뭐 단점도 있겠죠.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단점 없겠습니까? 좋은 점을 더 살려서 정말 광복회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3.1절이나 8.15 때 대통령보다 먼저 가서 기념사를 하는 게 광복회장이에요. 광복회장이라는 게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까지 무슨 이상한 단체들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단체는 예산이 아까 100억인데 광복회 16억 월급 150만 원도 못 준다. 이거 정말 그 처벌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온 보훈처나 이 정부 당국자 이거 사과하고 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간과하고 넘어가도 되냐 이거죠.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이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오늘도 제가 이걸 느낀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찬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몇 분들 오셨는데 보십시오.
먼저 갈 곳이 김구선생 묘소,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 있는 효창원 먼저 갔다가 현충원을 가는 게 순서인데 현충원만 가지 효창원 가는 건 아주 그냥 그 친일 정권들이 터부시했어요. 가만 이상해. 그러니까 그걸 가만 이상하다고 그네들이 그 어떤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야당 정치인, 심지어 독립운동가 후손 정치인까지도 안 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현충원 가면 박정희 이름만 덩그러니 있는데다 열심히 저러고 오는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그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안 가요. 그게 왜 그러냐. 이승만 박정희 때는 김구선생 묘소 가려면 검문을 거쳐야 갔어. 이렇게 그 친일파들이 그 자기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해왔다는 거죠.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항상 어떤 기념기마다 뭐 그런 그 독립운동가 예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강복기 사정 잘 들으셨죠? 여당 대표가 처음 왔고 예산 16억이고 정말 이거 모멸스럽게 월급 150만 원도 제대로 못 주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거 처벌 청원운동 청와대에다 올려야 돼요. 이렇게 만든 당국자들 처벌해라. 이 청원 누가 올려주십시오. 이거 정말 청원감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는 강복회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강복회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동안의 강복회 정신을 무너뜨렸던 강복회 정신을 훼손했던 이런 자들은 강복회에 손을 떼게 하고 응징 주체되고 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 좌우를 떠나서 누가 다들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쪽에서는 이쪽 욕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욕하는데 최소한 강복회는 자안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만원 추종자들 태극기 모독단은 김구선생이 테러리스트라고 그 김구선생을 암살한 암두이가 영웅이라고는 이런 때려 죽일 놈들 이놈들한테는 욕도 없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기 우리 이광호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우리 지금 강복회장을 수행하시는데 이번에 강복회 어떤 직책을 얻었는지 우리 회장님 좀. 이광호 우리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복회장 수행비서님. 강복회장 수행비서 이광호 수행비서님. 과거에 양주시에서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시의원 때 내가 만남했는데 출세하셨습니다. 이제 강복회장. 아니 강복회장 모셔보니까 어때요? 뭐 평소 보신 대로 번의식이랑은 전혀. 그리고 막 일도 잘하고 정말 그 논리를 잘해요. 그 뭐 약초 신고 하는 데는 아주 다른 일이셨더군요. 꼼꼼하시고. 근데 수행비서가 그 적폐들이 옆에 오면 막아줘야 되는 책임 있는 거 아시죠? 걱정 마십시오. 적폐들은 그냥 그리고 안 되면 저 부르십시오. 제가 가서 단숨에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당선하는데 우리 이광호 수행비서님 기억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광복회의 정신적 그걸 많이 세울 분입니다. 여기 찍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세요. 뭐 그동안 광복회에 대해서 뭐 좀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좀못 미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원웅 회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그동안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또는 뭐 통일 문제라든지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들을 해주시고 주장들을 해주시고 행동을 해주셨고 국회의원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초에 묻혀 있을 때도 그런 데는 주저하지 않고 항상 행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그 성경과 또 그러한 철학과 가치관으로 아마 광복회를 대한민국 정체성의 중심 단체가 세우지 않을까 저는 큰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가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보필해서 그 회장님의 역할을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시고요. 광복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1590 1877-1590 감사합니다.